이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. 같은 사기아닌데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10년 넘게 사십니다.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10년 넘게 암 치료를 해오고 있는 온케어 닥터 이찬용입니다. 저한테는 조금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. 바로 암 방문 치료를 했다는 건데요. 200곳 이상의 집을 직접 방문하면서 치료를 해왔습니다. 지금도 하고 있고요. 제가 200집 넘게 다니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. 사기까지 가셨는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, 심지어 완치까지 가시는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.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. 돈이요? 돈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. 오늘은 딱 4가지 특징만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. 저희가 사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을 굉장히 짧게 뵙고 나누는 이야기도 많지 않잖아요. 집에 직접 가면 완전히 다른 게 보이거든요.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. 바로 마음가짐입니다.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. 암을 집에서 치료하신 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. 입원 병원비가 너무 부담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 환경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가족과 함께 집에서 계시고 싶어하는 분도 계세요. 그리고 3기, 4기까지 진행이 되면은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더 이상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요양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권유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중에서는 그냥 집에서 치료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. 사실 대학병원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 환자분이 많이 주눅들 수 있잖아요. 나는 이제 치료가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. 근데 여기서 오래 사시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이 나옵니다. 바로 무덤덤한 마음가짐입니다. 이게 뭐냐면 막 엄청 긍정적이고 활기차고 그런 게 아닙니다. 이분들은 암이 3기까지 진행이 되어도 나는 당연히 나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. 집에서 생활하실 때도 평소처럼 하시고 암에 걸리기 전처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활하시는 겁니다. 이분들한테는 본인이 암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. 그래서 가족분들도 보면은 환자분을 정말 위독한 환자 대해야 될지 막 슬프게 대하진 않아요. 그냥 잠깐 아픈 것뿐이고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. 암이라는 말 자체를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이야기하십니다. 제가 방문했던 한 집이 딱 떠오르는데요. 70대 폐암 사기 환자분이셨어요. 근데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평온한 겁니다. 환자분이 손주한테 할아버지 배 아파서 약 먹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암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섭게 안 쓰시는 겁니다.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. 그 환자분 지금까지 4년째 잘 다니고 계십니다. 본인이 암 환자시라면 혹은 가족 중에 암 환자가 계시다면 의심을 버리고 무조건 회복할 수 있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평소처럼 무던하게 생활하시면서 챙겨드릴 것만 잘 챙겨드리면 됩니다. 이게 사실 자율신경이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암이 걸렸다는 거에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고 그러면 이게 또 암 치료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달리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너무 지나치게 절망을 하세요. 근데 이제 저도 건네 들은 얘기인데 해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암 진단을 고혈압, 당뇨 진단 받듯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냥 가족들이랑도 그냥 편안하게 지내고.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암을 부정적으로 보시고 암 진단 받으면 무조건 곧 죽을 거다라고 너무 절망을 하시니까 그게 좀 치료에 좀 악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아요. 암 진단을 받는 순간 그러니까 사망 선고 같이 그쵸. 받아들이시고 그 뒤에 생활이 다 무너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암 치료 후의 생활도 되게 중요하니 뭐 너무 많은 걸 바꾸지 말고 평소 생활을 유지하면 최대한 어떻게 유지할지 잘 많이 고민해 보시고 노력하시라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두 번째 특징은 이재일 원장님이 좀 설명해 주실 건데요.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체중하고 근육량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연세대학교 암병원에서 4,056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. 암 환자들은 살이 찌는 게 좋을까? 빠지는 게 좋을까? 아니면 근육이 늘어나는 게 좋을까? 줄어드는 게 좋을까? 보통 살 빠지고 근육량이 늘어나는 게 건강하다고 하잖아요.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달랐습니다. 결과를 보면 체중하고 근육 모두 늘어난 사람이 사망 위험이 무려 32%나 감소했습니다. 반대로 체중하고 근육 둘 다 빠진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73%나 증가했어요. 놀라운 게 또 있습니다. 살이 빠지고 근육이 늘어난 사람들 이게 건강해 보이잖아요. 근데 오히려 이 그룹은 사망 위험이 43%나 증가했습니다. 반대로 근육이 빠지고 살이 늘어난 경우는 사망 위험이 9% 증가했는데 살 빠지고 근육 늘어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수치가 나왔어요.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 환자분들 꼭 잘 드셔야 합니다.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있으시면 좀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.
암 환자분들 대부분 식욕이 없으시거든요. 평소에 잘 안 먹던 건강한 음식만 막 찾으려다 하시다 보면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. 가족분들이 사실 환자분들 음식을 많이 챙겨주시는데 환자분이 좋아하는 음식보다는 건강한 음식만 챙겨주다 보면 오히려 결과가 또 안 좋을 수 있으니 환자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물론 절대 드시지 않아야 될 음식들도 있죠. 그거는 저희가 다른 영상에 많이 정리해줬으니까 그건 딱 피하고 나머지는 골고루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꼭 건강을 위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이 음식만은 꼭 피하고 나머지는 그냥 편하게 드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. 맞아요. 그게 오히려 암 환자들한테는 또 좋은 방향이 아닐까 싶어요. 네, 이게 꼭 저는 다이어트랑 같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식단 조절을 너무 심하게 하면은 나중에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. 요요가 올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. 암 환자분들도 나중에 치료 끝나고 그렇죠. 나서 장기적인 식단을 생각했을 때 그렇죠. 너무 극단적인 변화는 좀 맞습니다. 좋지 않다. 어차피 치료는 표준 치료,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으니까 네. 너무 음식에 대해서는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마시고 너무 좋은 음식만 챙겨 먹으시다 보면은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. 네. 맞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은 뭔가요? 세 번째는 위생 관리입니다. 음. 이게 병원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집에서는 직접 챙기셔야 하거든요.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입니다. 제가 집에 방문을 해보면 위생 관리를 잘 하시는 집하고 아닌 집이 차이가 큽니다. 오래 사시는 분들 집은 기본적으로 이게 잘 되어 있어요.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. 암 환자 본인하고 가족분들은 이것만 꼭 지켜주세요. 네. 첫 번째, 손 씻기를 자주 하셔야 해요. 외출하고 나서 식사 전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에 꼭 해주세요. 두 번째, 양치질이 너무 중요합니다. 식사 후 자기 전 일어나자마자 꼭 해주시고 알코올이 없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해 주세요. 암 환자분들은 구강 점막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. 알코올 들어간 건 자극이 될 수 있어요. 세 번째, 상처가 나면 감염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어요. 남자분들은 면도하실 때 상처 많이 나시잖아요. 전기 면도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상처가 생기면 바로바로 소독을 해주시고요. 네 번째, 이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꽃이나 화분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. 흙에는 세균이 정말 많거든요.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흙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. 제가 방문하면 이런 분들 꼭 체크를 하고요.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바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안내를 드립니다. 작은 것 같지만 감염이 한번 되면 정말 힘들어지시거든요. 암 환자분들은. 특히 이제 암 치료하는 도중에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. 평소에 그냥 감기처럼 넘어갔던 게 폐렴으로 진행하고 그렇죠. 또 폐혈증까지 돼서 맞습니다. 암이 아니라 감염 때문에 돌아가시는 맞습니다. 분들이 꽤 많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 많은데 나갈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그다음에 시기가 되면은 예방 접종도 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이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사실 병원에서 관리를 하니까 괜찮은데 이제 가정에 있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네. 항상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마지막 네 번째는 이재일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바로 가족 서포트입니다. 맞습니다. 제가 앞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저희는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암 투병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는 거,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겁니다. 암 진단을 받으시면 처음에 다들 엄청 열심히 뛰세요. 너무 전력 질주를 하다 보니까 모든 가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되죠.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솔직히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몸도 지치지만 이제 마음도 많이 지치게 되고.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. 내가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나쁜 가족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그냥 우리 다 같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. 본인 스스로한테 너무 부담을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끔은 그래도 나 오늘 좀 쉴게 라고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반나절 단 몇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카페에 가서 음료도 마시고 책 한 권 읽으시고 보고 싶다는 친구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푸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옆에서 가족이 지치면 암 환자도 더 힘들고 더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가족이 힘이 생겨야 환자분도 더 힘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여러 가족 중에 한 사람한테 이 암 환자 돌봄이 쏠리는 거는 그건 저는 정말 반대를 합니다. 만약에 형제 자매가 계시다면 돌봄 스케줄을 짜서 돌아가면서 돌봄을 좀 같이
나누는 것이 좋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좀 의료진으로서는 힘든 게 보호자가 그때그때 계속 바뀌게 되면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건너가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의사와 소통하는 분은 이제 한 명으로 좀 정해서 통일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우리 방문진로 가보면은 주 보호자랑 전화 통화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. 네, 그렇죠? 맞아요. 네,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보호자가 누군지 저희도 기록을 좀 해놓는 편이죠. 그리고 이제 환자분을 대하실 때 너무 억지로 밝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그렇죠.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그냥 평소에 좋아하던 TV 프로그램 같이 보고 옛날 얘기하고 또 평소에 맛있게 먹던 음식 같이 먹고 이런 걸로 이제 잔잔한 행복감을 느끼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암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럴 때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환자분이 힘들어한다고 아파한다고 할 때는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옆에서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아, 많이 힘들구나.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니까 힘내자. 우리가 앞으로 잘 해보자. 이런 말 한마디가 어떨 때는 항암제보다도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무덤덤한 마음가짐, 체중과 근육량 관리, 그리고 위생 관리, 그리고 가족들의 서포트. 이것들을 좀 잘 지켜주시고 치료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면 암 환자분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. 보고 계시는 암 환자분, 암 환자 가족분 혹은 완치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. 저희도 댓글 다 확인하고 답변을 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온케어 닥터 이찬용 이재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